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집이고요. 이 집의 장점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근접해 있는 도보 5분 안에 거리에 있죠. 이 집 같은 경우에 인천 부평구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면서 도보 5분 내에 탑승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인데도 금액대가 2억 이하기 때문에 입구부터 신발장도 기존에 원래 3개밖에 없는데 3칸이거든요. 키 큰 신발장이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4칸에다가 2칸은 신발에 나는 이런 이물질의 냄새라든지 묵은 냄새들을 없앨 수 있는 향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도 사실상 잘 찾아보기 힘든 거거든요. 네, 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집이 확실히 달라져요. 오래되더라도 이게 고장 안 나고 계속 유지만 잘 사용하신다면 이제 오래된 집이라도 입구부터 이게 약간 개한 냄새 나는 게 절대 없어요. 어떤 향균 시스템이 있다. 네. 신발장이 4칸이라는 칸이라는 거. 거. 네. 보통 3칸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3칸인데 요건 4칸이라서 굉장히 저게 유용해요. 부엌은 여기가 부엌이죠? 네, 부엌은 현재 11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자 구조의 부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11자라고 보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안 돼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없앨 수도 있고 뭐 다른 용도로 다른 데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일자 부엌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11자 부엌처럼 쓰실 수 있는 활용도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여기가 오픈형인데 거실과 부엌이 함께 있는 걸 오픈형 이제 주방 거실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어머니나 또 요리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하면서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가 가능하고 아이들 교육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식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 그런 장점이 너무 과해가지고 부엌과 거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실이랑 부엌이 어느 정도 경계가 있어야지 식탁을 놓고도 거실의 자리가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데,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식탁을 따로 놓아야 되는데 따로 놓았을 때 거실 공간을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라고. 이게 약간 장점이자 단점 그런 느낌이네요. 대신 거실 폭은 굉장히 커가지고 4m 넘거나 4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실 활용도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넓네요. 저기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하고 모던하면서도 참 군더더기 없이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아주 이쁜 화장실이긴 한데, 여기에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입구 문 열자마자 좌변기가 있잖아요. 네네. 좌변기가 있으면 사실은 좀 안 좋게 봐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변기 같은 경우에는 오물을 우리 현재는 버리는 용도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화장실에는 오물이 쌓이잖아요. 네. 여기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내려가서 깨끗한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결되어 있는 뿌리는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이제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좌변기를 통해서 집 내부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변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제일 안쪽 또는 그 문 반대편 벽에 해놓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실 때 늘 좌변기 뚜껑을 닫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화장실 문까지 닫아두시는 게 좋은데, 화장실에 환기창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한데 환기창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 문까지 닫고 생활하기에는 화장실 환경을 위해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좌변기는 최소한 그래도 좌변기 뚜껑만 닫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수지리적으로 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건축주가 약간 땜빵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실과 안방 입구와 화장실 입구와 제일 작은 방 입구, 여기 애매한 이 공간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이 찬장을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 사실상 버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좀 마이너스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붙박이장 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뭐 상비약이라든지 자주는 안 쓰지만 어디 있는지 까먹지 않게 둬야 될 뭐 공구함 이런 것들을 저 찬장의 하단 쪽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상단 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보이는 곳은 기억하면 좋거나 또는 자주 쓰는 것들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공간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좀 안 좋은 구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단점인데 장점으로 조금 보이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건축주의 센스가 엿보이는 부분을 할 수 있죠. 방 하나 볼까요? 네, 제일 작은 방인데 이 방은 너무 좀
너무 많이 작아요. 약간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이게 좀 아쉽죠 많이. 그럼 안방으로 그냥 일단 네. 먼저 가시죠. 아 여기도 안방 화장실인데요? 네, 안방 화장실에 지금처럼 이렇게 파우더룸 형식으로 이 틈새 공간을 또 이렇게 또 센스 있게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 안방 보면 안쪽에는 붙박이장, 입구에 들어올 때는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 공간 버리고 붙박이장 때문에 공간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안방에 침대 놓을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침대 놨을 경우에 무조건 이 파우더룸 거울과 비치게 돼요.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 침대하고 거울하고 비치는 게 뭐 안 좋은 건가요? 네,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거울이 침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서로 네. 보이면 안 된다. 네, 거울에 보이거나 또는 문 틈 사이로 침대 머리맛이 보이면 안 돼요. 머리 부분. 문을 딱 열었을 때 빼꼼 한 15도 정도 문을 열잖아, 안방문을. 네.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침대 다리 부분이나 중간 부분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머리 부분이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안방은 이제 우리가 부부, 그 집의 가장들이죠. 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휴식을 취하며 함께 건강을 회복하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 거울이 침대를 쳐다보고 있거나 문 틈으로 머리가 보여질 부분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부부 금술적인 면이라든지 부부 둘의 건강적인 면에서 굉장히 집에서 많은 시간을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풍수를 이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안방이 화장실 쪽에 변기는 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끝에 반대편 벽에 변기가 붙어 있어요. 세면대부터 있고 그 다음에 변기가 저 반대편 벽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저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 물이 깨끗해 보이는 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수구에 기운이 물을 타고 또 올라오지만 이제 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에 비어 있더라도 물의 기운이 물은 항상 증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항상 하수구의 그 기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닫아두시는 게 좋아요. 계속 보시면 거실에도 그렇고 저기 안방에도 그렇고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붙박이장도 굉장히 비싼 걸로 고급스러운 걸로 잘 설치해놨어요. 그 냄새라든지 습기라든지 잡을 수 있게 저 동그란 환기구처럼 보이는 게 있죠. 환기구는 아니고 배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그 사이에 향균 톱밥을 설치해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장점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방은 옷방으로 쓸 수 있고 베란다부터 있었던 건데 여기 입구부터 사실상 활용적인 측면에서 또 낭비되는 공간이 돼요. 저건. 근데 방이 안방 빼고는 다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게 뭐죠? 이게 이제 건조기인데요. 전부 다 전자식으로 내려서 빨래를 건 다음에 올려서 빨래를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분들은 대부분 세탁기 건조기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집에 내가 만약에 월세나 전세로 임차에 들어가실 때 그럴 때 이런 게 있다. 근데 나는 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집주인한테 계약서 쓸 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봉지로 밀봉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먼저 요청하세요. 왜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나는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나는 당당하지만 네. 나중에 2년 4년 살고 나가실 때 여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이나 부식이 가능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사용을 직접 안 했더라도 내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사전에 계약할 때부터 미리 나는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또한 나한테 묻지 마라라는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집주인한테 나 사용 안 할 거니까 밀봉을 해놓고 그대로 안 뜯고 나갈 때 이거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약사항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놓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 네. 그러면 이거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뭐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악독하거나 나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은 사용 안 했다고 하지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쵸, 알 방법. 네,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애당초 사용 안 하실 거라면 특약상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꼭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장이라든지 부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묻지 않는 걸로 한다.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이렇게 또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네. 나갈 수도 있는 돈을 나가지 못하게. 그렇죠. 보증금에서 안 주면 분쟁하다가 집주인은
어차피 나가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사 날이 정해지면 계속 말로만 서로 탓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까버리고 줄 수도 있거든요. 법적 절차를 거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적 절차가 하기 힘든 이유가 그만큼 내야 돼요. 돈을 지출도 돼요. 이기면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기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100% 이긴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 더더욱 그래요. 월세는 그나마 좀 덜한 경우가 있어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더라도 이런 고정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월세는 있어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모품도 쓰던 사람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전가에서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가면 사실상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가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인생의 낭비가 안 됩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요즘은 얼마나 브랜드의 모든 보일러들이 다 성능은 다 좋아요. 에너지 효율만 보시면 돼요. 이제 매매하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러가 몇 년식인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한 1, 2등급 정도는 돼야지 부담되지 않고 3, 4등급 정도 되면 사실상 3, 4등급만 쭉 써오셨던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1, 2등급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이 써도 그 금액 차이를 체감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돼요. 그러면 그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장점과 단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초역세권 서울 1호선 지하철의 초역세권인데 매매가 2억 이하 집을 들어갔을 때 신발장에 있는 향균 시스템 보통의 3룸에는 신발장이 3칸 정도 있는데 4칸이 있다는 거 이런 장점. 추가적으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어진 지는 한 3, 4년 됐지만 아무도 입주 안 했기 때문에 신축 같은 첫 입주라는 거. 여기 첫 입주인가요? 그리고 거실이랑 부엌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보일러도 아주 좋은 귀뚜라미 보일러로 잘 되기 때문에 냉난방 걱정 없다는 거. 충수는 그렇게 고층은 아니지만 바로 맞은편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좀 넓은 골목은 아니지만 길도 나 있고 거리도 굉장히 되기 때문에 장점이고 안방에 붙박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활용이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한 공간 활용 거실 쪽, 부엌 쪽 그리고 안방과 이제 빨래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란다가 붙은 두 번째 방의 입구 쪽이랑 그리고 화장실 앞쪽에 있는 그 애매한 공간들 거실과 부엌에 경계가 없는 그 애매함들 이 애매함들을 좀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잘 또 보완하고 활용하고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화장실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우더룸 안방의 파우더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뭐 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발 같은 걸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풍수적인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점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괜찮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댓글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집을 보고 이 집을 함께 보셨던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